예, 한국당이 오늘 오전 윤리위를 소집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새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종면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로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네, 한국당 전대 후보들이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대전을 시작으로 첫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국당 윤리 결과 나왔습니다. 어제요. 오전부터 자세히 계속 결과 지켜봤잖아요. 네. 숨바꼭질, 007 작전, 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피해 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냈더니 오늘 오전에 그 결과가 나왔죠. 일단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됐습니다. 네. 그것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3명 의원에 대한 오늘 징계 결정을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하나만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왜냐하면 이종명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제명이 되면 직을 유지합니다. 자진 탈당할 경우에 직이 유지가 안 되고요. 근데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지금 김순례 의원은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최고위원 출마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경고 수준이 아니라 다음권 정지가 되면 출마가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김진태 의원한테 어떤 결정을 할 거냐가 되게 관건이었습니다. 이번 어떤 징계. 근데 유예했습니다.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타격을 안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후에 새로 만약에 당대표가 누가 되면 시간이 또 지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위안부가 될 가능성이 뭐 경고 수준에 미친다든지 아무런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에 미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서 저는 아마 좀 면피성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발언이 있었던 게 지난주 8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이제 오늘 14일이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어제만 해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5.18 관련 단체들 만나면서 그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강하게 대응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볼 때 자유한국당이 신속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는 게 당의 앞으로의 그 진로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저 현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무슨 뭐 충격적인 사실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 두 분은 전당대 출마권으로 징계를 유보해 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제명을 했는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시니까 당에서만 이제 나가는 거지 사실은 의원직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징계 수위를 보면은 경고, 탈당 권유, 제명,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당에서 탈당을 할 경우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을 할 경우는 의원직까지도 좀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하고 그냥 제명을 해서 의원직 유지하게 놔두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한 거는 우리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별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결국은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그다음에 비대위 출범 지금까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맺고 끊어야 할 때마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나온 결과로만 사실 간단히 보면 이종명 의원 제명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나온 게 셀프 징계 요청했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고 처분받았어요. 그럼 이 경고는 좀 어느 정도 수인 겁니까? 그럼 말 그대로 경고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왜 본인 스스로 그 징계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기 대응에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다. 당내 문제인데 왜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본인이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경고를 받는다 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본인 스스로 징계 요청을 한 거는 약간 면피성이 아니었냐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한 결정이었다라고 보고요. 아마
지금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유족 단체들도 반대하고 예. 그다음에 징계를 해라 하고 있고 뭐 여야 3당도 요구하고 있지만 또 뭐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김진태 의원 제명 반대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어제 숨바꼭질을 하다가 오늘도 급히 결정한 건데 우선 좀 소나기나 피하자 이런 심정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그 김준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상 아니다,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당규 이야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 후보 등록 전에 이미 징계위 회부됐기 때문에 또 이건 대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규정 취지는 정확하게 보면 그 어떤 출마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탄압의 방법으로 뭐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탈당을 권유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출마하기 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뭐 징계위 소집한 건 아무 영향이 없을 텐데요. 오히려 하나의 명분을 삼은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뭐 숨바꼭질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압박을 해서 좀 영향을 받은 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김병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를 무사히 치러야 되겠다. 무사히 치러야 돼. 저는 솔직히 김진태 의원은 뭐 출마를 하더라도 김순례 의원은 뭐 당원권 정지라도 가지 않겠나라고 봤거든요. 예상은. 왜냐하면 어제 나오는 얘기만 해도 좀 불리한다.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은 그래도 직접 안 나왔고 김순례 의원과 이종명 의원은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좀 달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김순례 의원조차도 그 출마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 안 한 거 보면 예. 오히려 어제 예상보다도 더 다운된 형식이라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회예요. 만회 하나. 그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에 도전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인데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징계는 만회 하나를 만에 하나 예. 이제 당선이 되면은 예. 지금 징계 유보 한 건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단일 지도 체제에서의 당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 유보된 건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예.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회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되면 예, 예. 의결권을 가진 그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데 글쎄 그때 징계가 가능할까요? 예. 이런 면에서 좀 전에 우리 현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은 비대위의 역할이 전당대회를 무사히 맞추는 게 비대위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진로를 위해서 아픈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인지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대위가 아직도 좀 혼란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뭐 여의도 기가회관부터 뭐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결과 오늘 아침 나온 결과만을 보면 그 윤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의 집회 항의 농성을 피해서 다녔다기보다는 사실은 윤리 내부에서 굉장한 그 경론이 있었던 거 아닌가 내부적으로 징계 수위를 가지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럼 자유한국당 윤리위도 그 내부적으로는 그 징계 수위 갖고 많이 경론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냥 대충 미봉하고 가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어제 이제 5월 단체들과 뭐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만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좀 많이 사과를 하고 거듭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강한 징계를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확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결과를 좀 이미 좀 암시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특별히 결정을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태극기 부대를 위시한 그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예. 항의를 했고 아마 그 당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시한을 앞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서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전당대회도 치러야 되고 또 5.18 망언 논란까지 불거져서 이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음 당대표 체제에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게 일단 본인도 사실 비대위원장이면서 뭐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을 하면서 약간 이거 뭐지? 이런 얘기를 생각이 예. 들었는데요. 지금의 또 징계 문제도 또 스스로 또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계속 이제 정치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예. 출마도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를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 사실은
5.18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아마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그 한국당이 나가는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데 그냥 위야무야 이렇게 돼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게 예.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국민들 이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이 당 중앙윤리위에서 이게 자체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센 중징계가 나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나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재 윤리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공정하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국회 박명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저는 그냥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정도의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보면 이게 사실은 제명 같은 경우 굉장히 절차가 어렵습니다. 예.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결의도 받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뭐 우리 국회 70년 사이에 실제로 제명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YS밖에 없고요. 실제로 중간에 뭐 사퇴하는 분들이 옛날 강효석 의원 같은 경우도 제명으로 올라갔지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재적용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안 됐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뭐 엄중하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서영기 의원도 있고 다른 얘기들 쭉 하셨어요. 20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심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26건인가 되죠. 네네. 그 중에 3건은 취하했고 이제 23건이 남아 있는데 그 윤리심사위원회 열겠다. 이 정도 이미지 뭐 강력하게 뭐 제재를 하겠다.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윤리를 통한 그 국회의원 징계 종류가 보면은 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제명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3가지 경우는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은 비례대표 의원이시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 그 결국에 남는 거는 이제 제명밖에 없는데 아까 뭐 지금 71년 의정사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 딱 한 번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기명 투표라면 모르지만 사실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과연 3분의 2 이상 국회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결국에는 당에서 윤리를 통한 의결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의 윤리나 뭐 이 제재도 이 정도 상황이 될 거라면 조금 더 지나가면서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5.18 왜곡 처벌법 제정과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좀 별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지금 5.18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조사가 있었고 40여 년 가까이 오면서 국민적 합의, 법적 정치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이거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로 정해서 처벌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5.18뿐만 아니라 우리 쭉 지난 역사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6.25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주에서 있었던 4.3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건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5.18에 한해서 국한에서 그 법률을 제정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더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예. 사실은 이 법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6건 정도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딱 그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에요.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원을 하면서 계속 얘기 제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명예훼손과 중복된다. 근데 명예훼손죄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유죄 받은 것도 있지만 무죄 받은 게 특정이 안 된다 했거든요. 특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5.18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5.18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처벌하자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이제 김진태 의원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실 다른 사건은 지금 왜곡하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5.18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된다. 그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는 이제 명예훼손죄 처벌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예. 언론사를 상대로 특히 이제 맞습니다. 소송하거나 예, 이럴 때 예. 나오는 얘기인데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좀
그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든지.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5.18 뭐 진상규명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추가로 넣으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논의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됐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명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여야 4당이 지금 어쨌든 동일한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번에 이제 이 진상규명법에 북한군 개입 문제 여부를 이제 이정명 의원이 계속 주장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때는 나는 의견이 없다. 이게 민주화 운동이었던 건 다 안다. 하지만 이걸 넣어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보자 이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법에 넣었으니까 이게 사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북한군 개입 여부 이 부분도 저는 좀 진상규명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박홍근 봅니다. 의원이 그 발의를 네, 했죠?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죠. 예,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5.18 망언 논란은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각 후보들도 뭐 입장 피력을 했는데 오늘 대전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단은 8명에서 3명으로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흥행이 잘 될 것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쪼그라들다 보니까 흥행을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당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이 3.2%포인트나 좀 빠졌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아마 이번 논란으로 제일 그나마 득을 본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뭐 출마하느냐 못하느냐까지 갔었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가 어찌 보면 도와주는 형식이에요. 황교안 후보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친박 후보로 나왔는데 예. 뭐 배박이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친박은 나 아니냐 본인은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결국은 보면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진태 후보가 좀 친박표를 가져가면 나한테 좀 비박 후보가 결집하지 않겠냐. 그러면 해볼 만하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사실 노이즈 마케팅으로 뭔가 하는 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 앞으로 지금까지 뭐 박근혜 이거를 뛰어넘겠다 아니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어찌 보면 지지율을 많이 앞선다고 하는 황교안 후보조차도 계속 애매하게 분명한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5.18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 나왔던 도와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내가 뭐 특검 연장 안 하지 않았냐 도와주려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게 맞냐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돌리고 있어서 뭐가 이게 사실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뭔가를 합시다 아니면 쟁점이 붙어가지고 토론회는 몇 번 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컷오프를 위한 토론회도 있고 본선 토론회도 있어서 대여섯 번 할 것 같은데 토론회 동안에 저는 황교안 총리가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면 그 토론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할 일이 없거든요. 계속 물어봐도 계속 애매하게 답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이번 5.18 문제든 아니면 탄핵 문제든 뭔가 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오랫동안 했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좀 싹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숙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 또 다시 불거졌던 5.18 문제, 뭐 당내 개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돼서 전열을 정비해서 하루속히 빨리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을 정비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일단 나머지 후보들이 많이 그 사퇴를 해서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 3파전 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첫째 황교안 후보가 지금 당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최근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배박 논란 있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정리를 할 건가. 이런 그 정치 신인이지만은 그래도 큰 경선에 나온 사람으로서의 이제 정치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제일 큰 관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나머지 후보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황교안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세 후보가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던지면 국민적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고 계속 개파 싸움이나 이런 그 과거 같은 구태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전대 변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 친박의 표심, 친박 지지자들의 표심이 좀 어디로 갈 것인가. 처음에는 뭐 황 전 총리에게 많이 쏠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뭐 배박 논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5.18 폄훼 논란 관련해서 태극기 집회 뭐 지지 모임들이 김진태 의원의 제명도 굉장히 막아서는 모습도 보였고 하다 보니까 친박의 지지표가 좀 또 갈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또 김진태 의원이 좀 많은 좀 우위에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금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친박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태극기 부대라고 칭해지는 분들의 3만 명의 입당 원서까지도 공개적으로 보여주곤 했는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조용히 있는 많은 그 당원들의 표심은 친박이라서 혹은 태극기 부대라서 그 누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김진태 의원 아니면 황교안 총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질이 멸렬 상태에서 잘 못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옳게 서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가야 되느냐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참에 황교안 후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태극기 부대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하고 해서 이런 과정 중에 부딪히면서도 이겨낸다면 자유한국당이 좀 이겨낼 수 미래가 있고, 예. 좀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범위를 계속 이겨내지 못하고 그 덫에 잡혀 있는다면은 공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누가 되느냐 이건 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선거인단에 포함된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민들도 그 부분이 관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찌 보면 당내 선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7대3 당원 비율이 많고요. 그 70%의 당원이 또 절반 정도는 이제 영남에 기반으로 두고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 기존의 어떤 친박, 비박 아니면 수도권, 영남 이런 구도가 가는 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배박 논란도 보면 결국은 박정희, 박근혜의 어떤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것 같고 5.18도 어찌 보면 이제 예전에 민정당 전두환은 그 뿌리거든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내 선거에서 만약에 누군가 이기더라도 이거를 전국 정당나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보이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개각 이야기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죠. 3월 중순 얘기, 뭐 3월 초도 그보다 좀 빠르면 일단은 뭐 북미 정상회담 이유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또 개각 명단에 오를 건가. 일단 현역 의원들의 차출설 이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총선을 포기하고 입각을 할 것가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뭐 인사 문제는 제가 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각 장관 하시는 분들 중에 현역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이제 유은혜 장관이나 이제 진선미 장관 말고 한 5분 정도는 아마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내년 총선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초선 재선 하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3선, 4선 하신 분들은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느니 좀 장관을 해서 앞으로 뭔가 정치적인 벌표를 넓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법조계에 있으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결국 후보군이라는 게 뭐 검찰 출신 라든지 아니면 관료 출신, 관료라기보다는 이제 학자 출신, 교수, 아니면 이제 정치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동안 뭐 잘 해오셨지만 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전처럼 또 검찰 출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좀 추진력 있는 그 다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청와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뭐 사법 농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법조개혁에 관련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라든지 뭐 자치경찰청인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된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들어가는 분들은 총선에 못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좀 법무부 장관 들어가시는 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한 가지 일이라도 꼭 하고서 나오시면 되겠다. 저는 부탁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하마평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도 말씀하신 거 보면 중폭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개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사실은 그 청와대와 민주당은 총선과 맞물려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하나는 내년 총선이 민주당이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폭적인 물갈이 내지는 세대 교체
하면서 중진들을 내각에 입각을 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을 좀 영입하기 위한 포석을 지금 벌써부터 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지금 계속 지리멸렬한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 몇몇 건을 보면은 그 여당이나 청와대가 야당에서 굉장히 그 강공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야 간의 협치가 크게 기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등등등을 고민할 경우 의원 출신의 내각 후보자들이 더 많은 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일단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확인이 되고 때문에 있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인물은 각자의 그 장관 자리에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국회 3선, 4선을 하시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들을 하셨으니까 자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본인들이 이제 향후 정치적인 그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해당 의원들도 그렇고 내년 총선까지도 물리고 이후의 정치 행보까지도 고민하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 나오셨으니까 하나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법조인이시잖아요. 민주당 김정우 의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 추행 관련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도 맞고소를 했어요.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제야 보도가 되면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보낸 문자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좀 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공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뭔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자기 관리가 좀 안 됐다는 부분은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마 사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혀 모르던 분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원래 행시 출신이고 공무원 생활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예. 아시던 분이 나중에 이제 우연히 만났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어쨌든 약간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도 아마 지금 의혹 고소한 것 자체만으로 뭔가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아마 조사를 해서는 좀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확인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그 저런 상황까지 갔을 때는 뭔가 그 김정우 의원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요. 그 국회의원도 그렇고 최근에 안산시장, 인천의 서구청장 가끔 이 성추행 문제가 많이 일고 있는데 이 자질이나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선출직에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껌껌이 다 좀 기억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표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